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소식, 공판 소식입니다.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 많으면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를 법원에서 살아야 되는 사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참 못돼 처먹었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을 일주일 내내 법원에 붙잡아 두겠다. 그래서 일도 못하고 선거운동 같은 건 더더구나 할 수 없게 만들겠다. 발목을 잡아서 잡아뜨리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게 바로잡으려면,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려면요, 판사들부터 갈아치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이 판사라는 자가 이렇게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이렇게 재판을 진행한 판사들은 글쎄요, 내보내야겠죠.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수구 꼴통 편향에 검찰의 눈치만 살살 보는, 아니 검찰하고 한편이 돼 있는 상태라면 글쎄요, 법원 이 꼬라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도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일말의 희망마저 요즘 보면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 그 뻔한 게 더 이상 뻔한 게 아니고 너무나도 명백하고 뻔한 것을 뻔하지 않은 것으로 되게 이상하게 왜곡을 한다. 참 궤변으로 왜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판사구나. 배웠다고 이성과 진리에 그리고 정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치 혓바닥과 대중을 눈속임하는 궤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판사, 검사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발짝 들어가고 한꺼풀 벗겨보면 이들이야말로 썩어 문드러진 자들이구나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동기들, 화염병 던졌다고 잡혀간 제 동기들이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을 시위장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그때는 그냥 그게 투쟁의 일환이라고, 그냥 우리 투쟁의 방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절박하고 절절한 일이었는지 요즘 절감하게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소식부터 일단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아주 격정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그간 행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과 지적을 쏟아냈는데요. 그 얘기부터 일단 좀 보내드릴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 향해서 니네들이 공산당이냐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는 이 공산당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찍들은 이재명 대표를 공산당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법정에서 공산당, 특히 대장동과 관련해서 공산당이란 말을 처음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사실은 김만배입니다. 김만배가 어느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완전히 공산당이라고, 어떻게 이 업자들이
민간업자들이 이룩해낸 이익을 그렇게 박박 긁어가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나 5천억 뜯겼다고 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죠. 아마 그 얘기가 지금 다시 상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열변을 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판은요, 검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검찰이 떠버리는 얘기들이 거의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허위로 밝혀진 내용,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조범동 씨한테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해외 출국을 부추겼다라는 그 세계일보 단독이 이제 와서는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죠. 세계일보는 지금도 그게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 지들은 검사한테서 얘기 들었겠지. 그러니까 지들은 허위가 아닌 거지. 자, 세계일보는 이제 여기서 밝혀야 돼요. 자기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거는 취재원을 밝히는 게 아니고 거짓말한 사람을 밝히는 겁니다.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검사가 우기면 다 참말이에요. 검사가 참이라면 참이고 검사가 거짓이라면 거짓이야. 대검 반부패부가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검사가 우기면은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적어도 대검 반부패부가 각 지방의 특별수사, 특수수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경로는 있다. 직접 자기들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없대. 검사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판사가 그렇다고 판결합디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자, 그러니 이재명 대표 오늘 법정에서 열변을 토하는 것이 한편 이해는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기자들이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재명 대표 쪽 얘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렇게 아주 쇼를 했는데 이번만큼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 쇼가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대장동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의 모두 진술이 진행이 됐어요. 원래 첫 번째 재판에서 다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었죠. 근데 검찰은 6시간을 쓰겠다. 공소장 낭독에 6시간을 쓰겠다고 어거지를 썼습니다. 그 결과 첫날은 80분 만에 재판이 끝났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공소장 낭독이 진행됐습니다. 4시간 넘게 끌었죠. 오늘 공소장 낭독은 크게 3가지 부분이었습니다. 대장동 배임, 그 다음에 성남FC 부분,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개발, 이런 것들로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백현동 부분하고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위증교사, 위증을 해달라는 위증교사 부분까지 같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모두 5가지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일단 오늘은 그중 3가지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즉, 모두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요. 검찰 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 모두 진술을 하도록 제지를 했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검찰이 6시간씩, 8시간씩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은 그때 가서 반박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법원이 모르지 않을 텐데 근데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것은 사실 이 법원 재판부도 조금 문제가 있는 재판부가 아닌가. 순서가 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지금 재판이 여론 재판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고 재판부, 법원, 판사의 이런 사고도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판국에
여론 재판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 대응이나 동일한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판사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의 재판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 공소장 낭독을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야비한 내용도 있고요. 군데군데 뭐 졌다고 소리를 다 해?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너무 길었죠. 너무 길다 보니까 기자들이 다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적인 부분에 요약된 부분만 받아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검찰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정말 검찰이 베베 꼬을 수 있었던 그 사안을 다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공소장이 상당히 공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맥이 김이 빠졌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몰라요. 또 내일 갑자기 검찰이 뭔가 새로운 걸 뭐 들고 와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할지. 하지만 오늘 일단 검찰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는 오늘은 일단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무슨 기사가 나올지 아마 검찰이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 이 공소장의 일부에서 쏙 뽑아가지고 내일 또 기자단에 싹 돌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기사가 나오려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작질을 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검찰이 언론 플레이 실패한 것은 검찰이 오늘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던 그 시간대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고 있던 이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큰 게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고 다 법사위 국감에다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오늘 시도했던 언론 플랜이 일단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법사위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내용 30분짜리가 더 기자들한테 전달이 잘 됐습니다. 검찰은 비열하게 이 장난질을 하려고 했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검찰의 의도는 일단 깨지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했던 것은요. 이 검찰의 오늘 논리 중에서 몇 가지는 정말 아니 뭐 이런 개소리를 하나? 누구 말 맞다나 아주 참신한 개소리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 얘기를 하냐? 이재명 대표가 성남 대장동 개발을 하는데 이 대장동 개발이 배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왜 배임이냐? 돈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장동 사업을 했답니다. 이거를 범행이라고 얘기해요. 돈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 그게 대장동 사업인 거예요. 왜? 이게 범죄예요? 돈 잘 버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이익을 받는데 돈을 이재명이 번 돈 누구한테 갔는데요? 성남시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배임이 되죠? 자, 더 웃기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공단 공원화를 자기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 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공단 공원화 사업에는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2천억, 3천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2천억, 3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헐값 매각을 해요? 비싸게 매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공단 공원화 사업에 돈이 뭐 200 들어가냐고. 1억, 2억 들어가요. 2천억, 3천억씩 들어가요. 그럼 2천억, 3천억에 들어가는 그 공단 공원화 예산을 확보하려면 헐값에 매각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공단 공원화 사업이라는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헐값 매각했다고? 이게 뭔데? 이게 무슨 말이 안 돼? 이 무슨 이런 참신한 개소리가 있어요?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싸게 팔아야죠. 이게 돈이 얼마짜리 사업인데. 예, 검찰 아주 황당한 주장을 펴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얘들은 학교 다닐 때 기본적인 논리 교육도 안 받았는지 이게
아니 이게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이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장동 사업을 했다. 그래서 그게 왜 범죄야? 그게 범행이야? 아이 참. 나 검찰 수준이 딱 이 수준이에요. 이렇게. 기자들도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이검 격돌 10원의 이익도 없어. 그 다음에 치정용 범행. 치정용 범행? 치정용 범행이 있어요? 이게 배임이란 얘기죠. 치적을 쌓기 위해서 배임을 했다고? 치적을 쌓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고? 이게 뭔 소린데 이게? 치적을 쌓은 게 이게 왜 범행이 되죠? 기자들도 듣기 얼마나 기가 찼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참신한 개소리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참신한 개소리는 하나 더 있어요. 자, 오늘 검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공소장 어디에도 국회의원 혹은 제1야당 대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적수사가 아니다. 검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검찰 보고 표적수사, 정치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소장 보세요. 공소장에 국회의원 혹은 제1야당 대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없어? 있어. 얘도 웃기네. 제가 요거를 지금 시간이 없어가 요걸 찾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내일 모레 정도에 공소장에 등장하는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는 거 제가 한번 찾아가서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혀서 웃기는 새끼들 아니야. 자, 어쨌거나 없다 치고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수사가 아니라고요?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진짜 요즘 시체말로 참신한 개소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참 참신한 개소리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단어가 등장한다, 무슨 말을 썼다, 여기에서 정치수사, 표적수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검찰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검찰의 행동을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정치수사 아닙니까?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뭐 자기는 공익을 위해서 이론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동을 봐야죠. 라고 검사가 얘기했어. 근데 그 말은 누구한테 어울리는 말이다? 행동을 봐야 되는 건 검사가 행동을 봐야 돼. 검사가 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의 그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이 검찰의 이 발언들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렇습니다. 얘들 지금 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도 법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판사하고 검사하고 판검 동일체, 검사 동일체가 아니라 판검 동일체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황당한 궤변을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검찰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죠. 민간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까지 돈을 팍팍 긁어 모아서 회수를 해야지, 그래야지 배임이 아니라는 거냐. 5천억 원을 회수를 했는데 나머지 더 회수하지 못해서 그래서 배임이라는 거냐. 행정관청이 공산당이냐.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검찰이 공산당인 거 아니야. 검찰의 사고방식이 공산당식 사고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이런 말도 합니다. 저기 있는 산이 숲이라는 것은 쳐다만 봐도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검찰은 현미경과 DNA 분석기를 들고 가서 숲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소나무 DNA를 찾겠다라고 하고 있다. 뭐 정확한 표현이 그래요. 저 산이 소나무 숲인지 전나무 숲인지는 보면 알 거 아니야. 근데 검찰은 현미경하고 DNA 분석기 차고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서 소나무 DNA를 찾겠다라는 식으로 설치고 있다.
아니 땅을 파서 DNA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쭉 보면 아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대장동 사업 그게 적어도 배임이 아니라는 것쯤은 모든 사람이 에브리바디 아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굳이 검찰은 DNA 검사를 하고 뭐 디테일하게 이 디테일한 조목 디테일한 소소한 사안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이래서 배임이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냥 봐도 배임이 아닌 거 알잖아. 예? 성남시가 5천억의 이익을 봤어. 역대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진짜 이런 얘기를 우리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합니다. 아니 검찰 주장대로 5천억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서울시는 얼마나 했는데요? 서울시는 지금 거기 뭐 헌인마을 여기에서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데요? 못 얻었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5천억이다 1,000억이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자, 뭐 좋아요. 100% 뭐 검찰 말을 100% 다 수긍한다 치고 환수된 개발 이익이 5,500억 원이라는 거는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인이 됐죠. 대법원이 지난번 대장동 판결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5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검찰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기소를 하죠.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법 위반. 근데 대법원에 가니까 뭐가 나왔다? 예, 애시당초 대장동에서 5,500억의 이익을 봤다라는 거는 1심부터 3심까지 스트레이트로 무죄가 났어요. 5,500억 원이라는 거는요. 대법원이 이미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우기면은 검사가 아니라고 우기면 우겨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의 제일 문제는 검사가 우기면 아닌 것도 긴 게 되고 검사가 우기면은 맞는 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그걸로 끝 아니야? 대법원 판결에서 5,500억을 인정을 해버렸으면 5,500억 원이 허위사실이다 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이 허위사실 아니야 라고 판결했으면 적어도 일단 검찰이 뭐 배임으로 기소를 하든 뭘로 기소를 하든 일단 5,500억 원에서 출발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검찰은 5,500억이 아니다 라고 우기는 데서 출발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거? 검사가 우기면 다 된다라는 이런 오만방자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닌가요? 아니 윤석열이 우기면은 똥도 된장이야 라고 말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LCT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LCT 때문에 한동훈한테 그 소송 당했잖아. 근데 LCT 그 조단위 사업이잖아요. 부산시 1원 한 푼도 땡전 한 푼도 걷어들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LCT 도로 닦아줬어. 심지어 그 LCT가 들어선 자리에는요. 공공 소유 토지도 있었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그 공군 제가 알기로는 공군 무슨 그 휴양소인가 이런 게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까지 다 LCT가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이익 못 봤어. 정말 헐값, 진짜 그건 헐값에 넘어갔어. 그거야말로 그런 배임이네. 그런데 그 LCT 사건 같은 경우 보세요.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이 수두룩했어. 그러니까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배임으로 처벌도 배임 근처도 안 갔어.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아니 이런 얘기를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해야 된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30분 정도 자신의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10원 한 장 받아본 적 없다. 말 그대로 윤석열이 좋아하는 그 10원 한 장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선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선의를 가지는 그 순간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의무가 되는 거냐. 즉 내가 처음에 선의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배임이 되는 거냐. 그게 의무 위반인 거냐 라고 또 따집니다. 아울러
설령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자꾸 처벌을 한다면 누가 앞으로 공무원이 일을 하겠느냐. 아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라는 것이, 사업권을 누구한테 주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이익이 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성남시가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많이 어느 정도 챙겼으면 그걸 땡긴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정말. 그리고요, 배임은 무슨,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제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배임죄예요. 지금까지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특히 행정기관장에 대해서 배임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나는 그것부터 물어봤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국회 법사위원이라면 송경호 검사장한테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배임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느냐, 있다면 몇 건이냐, 사례를 좀 가지고 와라 달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없을걸요? 없을걸요? 뇌물은 있어도요, 배임은 없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참. 정순신 검사가요,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할 때 인천 그 경제자유구역청, 그 구역청 청장을 배임으로 기소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뭐 업자한테 뭐 돈을 받았다는 걸로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끝끝내 돈 받은 게 안 나오니까 배임으로 걸려고 했대요. 나중에 뭘로 걸었느냐면 양복 한 2벌 받은 거하고 구두 한 켤레 받은 걸로 결국 그걸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벌금이 1,100만 원인가 나왔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다? 이재명 대표는 진짜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양복 한 벌 정도 받을 줄 알았어. 받았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게 나와가지고 돈도 받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손해를 보나,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진짜 한 푼도 안 받았더라고. 놀랬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청백리예요. 근데 검사들 지들은 똑바로 못하면서 말이야. 지들은 맨날 나쁜 짓 하고 다니면서, 지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니면서 남 나쁜 사람 참 말을 해 뭐 하겠습니까? 당장 윤석열 보세요. 지 동창한테 휴게소 떡 떼주고 장모 집 앞으로 고속도로 떡 나와주고 그러는 검사들이 6천억 이익을 볼 수 있는데 5천억밖에 이익을 못 얻어서 그래서 배임이라고? 아이고 미친놈들. 참 열받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기차로님, 커피 한 잔 안 얻어 마셨다니 정말 청렴. 예, 전 놀랬어요. 진짜 밥 한 번 먹었을 줄 알았어. 밥 먹은 것도 없대. 근데 그걸 다 유동규가 먹은 거지. 이재명이 한 푼도 안 받고 진짜 그 커피 한 잔 안 마시니까 그 빈틈을 유동규가 싹 얻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지가 그 범행을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지가 받아먹은 거를 지가 받아먹어 놓고 이재명이 받았다라고 어거지 쓰는 거죠. 검찰은 그거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고요. 아니, 유동규 보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소리별님, 악의 표본실 검찰청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케빈 드론님, 이런 검찰을 단죄 못하는 사회. 예, 검사가 제일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그레이스 K님, 최은순 땅 22,000평 더 찾았답니다. 예, 전국 곳곳에 있을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이고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